시장에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재료 이런 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뭐 트럼프의 관세 쇼크 아니면 트럼프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협상 이런 걸 시장에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뭐 추세선과 지지 저항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지만 이 기본적 분석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시장의 쇼크는 많죠. 뭐 금리 인상 쇼크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관세 쇼크도 있긴 한데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트럼프의 관세 쇼크 그리고 금리 인상의 쇼크보다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시장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잘 아시는 분도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의 증시가 쇼크가 가장 크게 올 가능성이 뭐냐면 농산물이 전체적인 농축산물이 이 선물 중에 많아요. 뭐 원자재, 뭐 금속 여기 보이시죠? 선물에는 선물이 되게 많아요. 뭐 금속도 있고 뭐 골드, 실버, 뭐 구리, 백금, 오일, 가스 이런 걸 이제 원자재라고 하고 뭐 통화도 있죠. 통화 같은 경우는 뭐 상대성 통화죠. 뭐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고 기타 통화상도 있고. 근데 시장의 쇼크를 가장 크게 주는 거는 사실상 이 농산물 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뷰 자체는 이 농산물이 지금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이 상승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상품이 되게 많죠. 뭐 라이브 캐들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코코아, 뭐 쌀, 밀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지금 선물 같은 경우가 상품이 되게 많아요.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선물 같은 경우의 특징,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그로 인하면 작황 감소가 되겠죠. 그 농산물 전체적으로 다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밀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옥수수가 뭐 상승하지 않고 옥수수가 상승하는데 밀이 하락하고 이제 그런 디커플링의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농산물 자체는. 농산물 밀이 상승하게 되면은 옥수수 상승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작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소비자 물가가 지금 하위가 됐다고 해서 지금 뭐 금리를 연준에서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위가 나왔어도 지금 농산물이 이게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분기, 다음 CPI 때는 이게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농산물 같은 경우 사람과 가축의 주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단기적으로 밀가루가 급등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와닿는 뭐 라면, 밀가루로 만드는 뭐 라면, 뭐 피자, 빵 이런 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죠. 농산물은 사람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가축의 주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때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판단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고 시장의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죠. 그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좀 경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미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죠. 그로 인해서 증시와 증시를 상승에 이끌어냈고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때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폭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미국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그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켰다라는 거죠. 이 농산물 가격 상승이랑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 미국의 모자이크 컴퍼니라고 있어요. 모자이크 컴퍼니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농산물이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모자이크 컴퍼니가 따라서 상승을 해요. 근데 모자이크 컴퍼니 파동을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동을 보시게 되면 역헤드앤숄더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 농산물이 지금 상승 쪽으로 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대비 한 4, 5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간다는 건 농산물도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 파동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농산물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소비자 물가가 폭발해서 상승했던 건 에그플레이션 당시에도 소비자 물가가 폭발을 했고 최근에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이 당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도 있는데 이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을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쇼크를 받았죠. 물론 농산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안 하면 뭐 제가 바라보는 뷰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전고 라인까지 역헤드앤숄더 파동을 잡고 끌어올린다 라고 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럼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저처럼 증시가 하락을 할 거다, 폭락을 할 거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대부분들 뭐 증시가 상승을 할 거다.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은 상승을 할 거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주식이나 선물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실상. 저처럼 지금 이제 쇼크가 올 거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나스닥 이 흐름을 아셔야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관세 쇼크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세 쇼크 저점으로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시가총액 100이 기술주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 30에서 50% 이상 빠져요, 사실상. 뭐 결과가 말을 해주긴 하겠죠. 단기적으로 뭐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조금만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고 그냥 무지성 매수가 아니라, 지금 뭐 상승을 한다고 해서 발판 삼자자님은 지금 매수만 보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기술적 분석을 정확히 하고 지금 휴대선 라인을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작도를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작도를 해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현재가 기점이 21,300 구간이죠. 21,300 구간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이건 자살행위죠. 여기서 매수를 진입한다? 물론 돌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 저항이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요. 뭐 진입 판단은 뭐 본인이 하시면 되겠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구간이라는 거죠.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 파동은 있어요.
단기 반등 파동이 있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단기 파동은 있고